네, 한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스픽스 인터뷰 휴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 모셨는데요. 조선대 정기남 교수와 함께 인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픽스에 고정 출연해 주고 계신데 이런 뭐랄까 인간 정기남을 말하다 이런 인터뷰는 얼마 만에 혹시 하시는 겁니까? 정말 쑥스럽고요. 그런 인터뷰를 성사시키고 기획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 예, 예. 제가 인터뷰를 직접 이렇게 하는 과정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 하시는 거죠?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예, 예. 이런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기남의 인생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제 연배가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 교수님보다 훨씬 젊은 분들도 인생을 구구절절히 그런가요?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오늘 그런가요? 편안하게 네.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휴먼 시간에서는 직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네. 그 직업에 따르는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한 장단점들 혹은 일반 대중에게 내 직업을 또 추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와 관련해서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정치평론도 하시고 실제 정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네. 글쎄요. 정치평론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예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와 지금의 정치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떤가요? 첫 질문으로 드리기에는 이 질문이 적합한 것 같아서. 그런가요? 예, 예. 제가 정치를 처음 뭐 이렇게 정치권이겠죠. 네네네.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국회 그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그 당시에 그 96년도니까요. 예. 아마 32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 당시에는 거의 최연소 보좌관에 예, 예. 속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이제 뭐 한 26, 7년 예, 예. 뭐 이렇게 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쭉 지켜왔는데 그 정치가 너무 좀 연성화된 것 같아요. 연성화됐다는 건 그 좀 다른 많이 말로 하면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는 무게가 거죠. 없다? 그렇습니다. 그 무게는 다른 의미의 뭐 엄숙하고 예, 예. 권위를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예. 정치는 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뭐 또 뭐 서민을 돌보는 예. 뭐 이런 어떤 정치랄까 예. 이런 나름대로의 그 90년대 후반 음. 정치를 하던 분들은 그런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정권 교체,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평화적 정권 교체, 예. 최초의 어떤 역사적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우선은 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많이 낮춰진 것 같고요. 네네. 또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또 정치가 좀 그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잠깐 와서 정치하고 예. 또 정치를 경험하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고 예, 예.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좀 정치가 좀 연성화된 뭐 예. 그런 측면이 좀 느껴집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만 예전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그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한 의미에 접근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때 입문하셨을 때 정치의 무게와 지금의 정치의 무게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요. 저는 지금도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제 둘째 아이가 예, 예. 아빠의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아빠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지 않느냐. 예, 그러나 예. 그 교수가 평생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한시적인 직업이니까요. 또 정치 평론한다. 그게 어떻게 직업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뭐 이렇게 설명해내기가 가족들한테도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나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정치를 할 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정말 어떤 정권 교체 예. 또 뭐 약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떤 정치 네. 이런 걸 정말 하는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소명의식이 좀 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얇아지고
오히려 어떤 그 직업으로서 네. 어떤 보좌관 예. 이제는 그 보좌관들도 여야를 넘나들거든요. 네.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음. 그렇게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광주 태생, 전라도 광주 태생이시고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떤 정치 입문의 꿈을 꿨던 정기남은 아니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좀 다양하게 가지는 편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장래 희망을 좀 선뜻 여쭤보면 그때 박영식 앵커도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죠. 저는 중학교 때는 손기정 같은 마라토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건강하셨군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일성과 같은 야구 해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꿈, 그러니까 예. 뭔가 늘 그 당시 어린 마음에는 예. 그 어떤 뭐 고관 대작, 이른바 예. 검사, 판사, 의사 예.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은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예. 뭔가 내가 잘할 수 있고 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 예.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대중의 교사보다는 교육계 교사가 돼서 예. 뭔가 그 학생들과 함께 예. 어떤 미래 교육 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궁극적으로 정치권에 와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 특정한 어떤 그 세대 예.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교사의 의미가 예.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 정치에서는 대중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 맥은 예. 다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 입문을 네. 장래 희망이라기 좀 그렇습니다만 정기남의 대학 시절 뭐 꿈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정치를 하는 것이나 교육에 임하는 것이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유사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역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정치와 관련된 일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된 것은 예. 사람에 대한 관심, 네. 또 사람을 중히 여기려고 하는 어떤 저 개인적 태도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로 네.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네. 정치는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오거나이징하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네. 뭐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정치이고 또 의사결정도 집합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그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어떤 저 개인적 예. 성향도 정치와 크게 결을 달리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남이라는 한 사람은 왜 지금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가? 정치를 아이들에게 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고요. 실제 출마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실제 개인의 정치 역경이 없으셨던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좀 부침을 겪으시면서 느껴왔던 어떤 우리 정치의 정기남 교수께서 느끼셨던 우리 정치의 뭐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글쎄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를 선거를 치르려면 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저희 부모님은 늘 아버님께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예. 아들의 선거 자금을 별로 못 도와줬다. 예. 이런 좀 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치는 그런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치를 두 번의 어떤 경선이라는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봤고 예. 한 번은 본선 벽보까지 붙이는 네.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까지 해봤습니다만 예. 좀 교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자금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관운 예.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어떤 뜻을 품었을 때 네. 한 길을 가는 것, 예. 소위 이른바 소신, 예. 소위 좌우 이렇게 갈짓자 행보가 아니라 네. 한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정치인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첩경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많이 당연히 받으시겠습니다만 장담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도 잠깐 식사하면서 이 대화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정 교수께서는 더 이상 어떤
정치 출마나 어떤 이런 뜻이 없으시다고 너무 단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은 제가 2003년도에 보좌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위 이른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KSOI입니다. 제가 초대 설립자입니다. 예.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당시에 김원태 소장과 함께 네. 공동으로 그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도 유수의 조사 기관으로 지금 뭐 많이 나오죠. 활동하고 KSOI. 있습니다. 저도 가끔 경력 증명서 떼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가 좀 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면 그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 예. 소명의식 플러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네. 누구 보스 밑에 줄을 잘 서서 소위 이른바 공천받고 또 그래서 뭐 재선하고 삼선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기남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 가장 그 기준을 소위 민심을 읽는 지혜, 예. 이게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제가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것은 단순히 여론조사의 어떤 출렁거리는 그 추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예. 민심의 본질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건 진짜 이걸- 감각이에요, 감각.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고 예. 또 익히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했던 것이고 네.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을 한 10여 년 이상 소위 이른바 운영해 왔고 네. 한국 정치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과학적 기법을 접목시킨 뭐 1, 2세대 멤버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정치를 저는 좀 더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정치가 아니라 좀 뭔가 전문성이 접목되고 과학적인 어떤 이 판단들이 네. 이렇게 어우러진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정치의 벽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예. 여전히 지금도 예. 보수 중심의 정치 구조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또 역시 계파에 줄을 서야 되고요. 예. 또 뭐 이를테면 그 정당을 선택해야 되고요. 예. 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제가 예. 세 번의 어떤 그 과정에서 시련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예. 또 후배들에게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네. 주구장창 60이 넘어서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모습은 네. 분화방처럼 보여져서 네. 이제는 좀 과거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또는 이런 어떤 그 매체를 통한 공간 속에서 예. 공유하고 예. 뭐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네. 그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는 혹시 좋아하십니까? 그 정치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정치권 입문 이후에 쭉 정치권 안에 계셨을 때, 이너서클 안에 있었을 때를 더 선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너서클 안에 있을 때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좀 그렇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소위 이른바 나이는 먹어가고 예. 집안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 역할은 있는데 충실하게 그 역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심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특히 자녀들이나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네. 과거 정치권에 있거나 또 행정부에 있을 때는요. 예.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또 일정한 어떤 그 사회에서 평가도 있고 네.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불안함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러나 이 또한 뭐 제가 지금 연배에서 또 지금의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는 수준이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든 바뀌든 여론을 정기남의 눈으로 읽고 그것을 밖에 전달하는 일이 즐거우신 건 맞잖아요. 저는 그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예. 또 제가 뭐 가진 어떤 경험과 식견이 비록 뭐 일천하더라도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밝히고 교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우리 스픽스 같은 데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그렇습니다. 예. 방송 활동하시는 것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접근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보는
다른 성향의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오는 일종의 뭐 불편함이었다라든지 방송하시면서 어려웠던 기억들이 혹 있으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대부분은 그 이해하고 예. 결국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시각을 시청자 앞에서 네네. 이렇게 뭐랄까 좀 솔직하게 피력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뭐 이른바 패널이든 네. 또 출연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면 조금은 중도적 입장에서 예, 예.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좀 약간 보수적 기조 위에서 예, 예. 또 그 토론을 하거나 평론하는 예, 예.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다른 걸 느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저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내가 이 얘기하느냐.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게 임하고 있는데 네. 어떨 때는요. 예, 예. 갑자기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분들이 있죠. 덤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 격하게 표현했더니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패널이 얘기할 때는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최소한의 서로 간의 예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럴 때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자면 방송 출연이나 이제 이런 여론을 읽고 전달하는 일이랄까요? 이제 이 일은 굉장히 정기남 교수께 잘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 저 또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재미도 있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가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계속 워치하고 네. 정치권의 변화들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예. 또 이런 것들이 작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또 학생들과 예.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굉장히 재미있게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신 곳은 성남이시지만 고향은 또 광주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요? 그것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있으실 것 같아서. 늘 광주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고요. 또 네. 제가 처음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이 광주의 남구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안 됐습니까? 뭐 저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하고 마지막 여론조사 경선에서 제가 예. 고배를 마시면서 예. 본선에 못 가셨군요. 본선을 못 가게 됐는데 예. 그때 아픈 기억, 왜 광주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지?라는 이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네. 그런 억하심정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예. 지금은 조선대학에 또 한 3년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네. 자연스럽게 지역에 내려가고 또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네.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예. 좀 포근하게 생각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근하게 고향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포근하게 고향 친구들 만나면 또 포근한 마음에 우리 기남이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혹시 또 듣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뭐 주변 분들한테 뭐 출마를 안 하겠다, 예. 하겠다라는 얘기를 굳이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네네. 뭐 이런 정도 생각이고요. 제 마음속은 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예. 욕심이 있다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어떤 제 나름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예. 제가 2020년도에서 1년여 정도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네네네.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입니다. 음. 뭔가 다양한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예. 또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의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고 예. 또 각 부처 간의 이견들도 있고 코로나 또 상황에서 예. 굉장히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그 속에서 정부의 어떤 역할, 예. 그다음에 또 국회와의 어떤 관계 네. 이런 데서 또 대국회 업무를 제가 전담했기 때문에 예. 그런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이 저한테는 큰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혹시 좋은 정권이 들어서거나 네네. 그러면 그런 참모로서 예. 예.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 예.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예. 좀 더 나은 어떤 그 참모 시스템 예. 운용 뭐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 제 다음 질문을 고스란히 지금 이어서 그렇게 됐나요?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그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의 주요 연령대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4050, 60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이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실 가면 그 막 6시부터 막 자정까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무총리도 총리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제 약간 좀 편차가 또 있어요. 모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우 나는 우리 저기 총리 기억만 해도 끔찍하다는 분도 있고, 실제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 모셨던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다를 수도 있고요. 총리실에서 있었던 여러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총리실은 어쨌든 바쁜 곳이죠. 매우 바쁜 곳이죠.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에 비하면 더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물려서요. 맞물려서 청와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국무총리실은 정부의 전 부처를 네. 소위 이른바 오거나이징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예. 국정 운영의 어떤 뭐랄까 사령탑 같은 네네.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헤드쿼터는 청와대가 있겠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네. 또 현장에 직접 맞닿는 것들은 대개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예. 우선 국무총리실은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이라고 네네. 하는 장관급이 있고요. 예. 거기에 차관 둘, 그다음에 1급 실장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같이 일하는 10여 조직입니다. 명이나 되나요? 어느 부처든 1급이 그렇게 많은 부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계기적으로는 소위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코로나 대응으로 다 휩쓸려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심지어는 제가 모시던 정세균 국무총리마저도 취임하자마자 대구에 직접 내려가셔서 기억납니다. 봉쇄돼가지고 결국 예. 대구를 빠져나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저도 심지어 대구도 뭐 여러 차례 갔었고요. 네네네. 코로나 대응에 너무 좀 집중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때 대구에서 중대본 회의를 그렇습니다. 주재하고 했었죠. 그리고 매일 중대본 회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고 또 코로나 어떤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각 지자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병원의 어떤 환자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이게 바로 위기 관리의 산 현장이구나. 저는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 두 번째는 이른바 많은 늘공들, 저희 같은 사람은 어공인데 늘공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역시 늘공들 관료들은요. 본인들이 책임지는 역할보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먼저 좀 결정해주고 의사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빨리빨리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총리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공무원들과의 수시로 토론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모이는 겁니다. 새벽부터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수시로 내려주고 우선순위를 이른바 정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총리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때는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는 그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른바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도요 공무원 출신 관료 출신 국무총리가 있고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보직 자체가 정무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당시 제가 모시는 기간 동안에는 총리의 어떤 정치적 역할 예. 여기에 좀 그 참모 역할을 예, 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당 예. 부분은. 예.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요. 근데 예. 총리란 직책은 이른바 뭐 위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어?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총리가 네. 그 직접적으로 음. 진언을 하고 또 이른바 민심 수습을 위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게 예. 이 대통령 지하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음. 그게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때 정무실장으로서 총리를 설득하고 예. 또 총리가 대통령께 그런 어떤 그 건의를 드리고 예. 주례동을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예. 해결해 나가는 과정. 네. 이때가 다이나믹하기도 했고 네. 가장 힘들기도 했고 다이나믹하기도 힘들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정치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총리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론. 그러니까 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책임 총리제 얘기도 했었고 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국정은 총리가 돌린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100일 동안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총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총리가 실종된 거냐? 이제 이런 비판까지 야당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여론에는 혹시 공감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 이전에 책임 장관을 얘기하는 순간 네. 책임 총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을 찾아내려고 하고 예.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사령탑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뭐 뭔가 좀 그 이번 그 재난 과정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네. 대통령을 그냥 뭐 이런 뭐 엄호하고 예. 대통령의 비난의 화살을 그냥 막아주는 정도 예. 그런 역할로 자신의 어떤 그 위상을 좀 이렇게 한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상당한 경험과 관록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예. 윤석열 정부가 그 대통령 정치인도 아니고 예. 또 국정운영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 총리는 더 그 역할과 의미가 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실망감이 네. 지금은 더 커진 상황이다. 꼭 정치일 출신 국무총리라서 어떤 정무 감각이 있고 여론을 잘 읽고 꼭 이런 것만 아닐 텐데 한덕수 총리가 정치인 출신 총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료 출신이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좀 해주고 아니면 바꿀 건 바꿔주고 건의할 건 건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비서실장을 본인이 뽑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뽑는 걸 보고 저는 이미 예. 길을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야박한 평가를 주시나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뭐랄까 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처럼 또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저는 이제 국정 운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예. 국정 운영 지지율이 여전히 예. 곤두박질 치고 있고 20% 후반에 30% 초반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 누군가 희생양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럼 뭐 국무총리도 그 예외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보다는 네. 시급하게 윤석열 정부가 네.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들이 좀 합심해서 예. 어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각자의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좀 분발해야 될 저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본 얘기로 돌아가자면 인간 정기남은 현재도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또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혹시 스마트폰이나 뭐 뉴스를 놓지 않고 정치 현안들을 두루두루 보시거나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챙겨보세요. 챙겨볼 수밖에 없고 지긋지긋하시진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직은 그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스마트폰도 봅니다만 예. 저는 역시 이제 지면 신문을 좀 보는 편이고요. 평소에요. 평소에 네. 요즘에 지면 신문 보고 있으면 약간 꼰대 같잖아요. 물론 그래서 전철에 안에서는 절대 안 가지고 다닙니다만 예. 집에서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로 이제 조간 신문들을 챙겨 보는 것을 네. 습관처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습관이라면 예. 늘 그 이른바 아, 기자 수첩. 맞아요. 이게 수첩 들고 다니세요. 기자 수첩은 제가 보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째 들고 다닙니다. 이런 수첩만 해도 몇 박스는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간직하고 아니 계십니까? 지금은 다 이제 뭐 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주로 이제 역시 그 스마트폰에 메모하는 방식보다는 네네. 여기에 직접 메모하는 방식으로 네네. 뭐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예, 또 예. 제가 혹시 방송 나올 때도 네. 이런 얘기를 꼭 빠뜨리지 않아야겠다. 뭐 이럴 때 좀 항상 기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 기자 수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실제 방송하실 때 저 수첩을 갖고 나오셔서 굉장히 빼곡하게 메모하신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다 그대로 100%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쟁점별로, 사안별로, 이슈별로 이렇게 묶어서 메모해 놓으시거나 하시나 보네요. 그렇다면. 주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건 제가 정치권의 그 보좌관 또는 네네. 뭐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면서 음, 가졌던 이제 일종의 그 태도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언론인들을 주로 제가 많이 접하고 네. 언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온 시절이 꽤 많은데 네네. 또 과거의 언론인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기자 수첩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로 같이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네. 저희가 과거 그리고 현재 이런 순서로 좀 짚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에서는 현재 하시는 일, 근데 현재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를 따라가려면 또 과거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광주도 다녀오고, 뭐 경기도 지금 뭐 성남도 다녀오고, 잠깐 말씀한 출마하셨던 군포도 다녀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미래이기도 합니다. 원래 직업이 요즘 엔잡러 시대라 가지고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정기남이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공식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남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우선은 좀 지금처럼 활발하게 좀 활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고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네. 뭐 10년 후면은 이제 저도 70을 앞두는 나이가 됩니다. 오늘 나이 커밍아웃을 많이 하셨습니다. 굳이 네? 안 하셔도 되는데. 10년 뒤면 7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때도 이런 그 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견해 네. 또 어떤 시대 상황을 보는 눈 예.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그 토론하고 네. 그 생각들을 교감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그 뭐 회사라고 하는 작은 공간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학교라고 하는 뭐 교육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뭐 그것이 요즘 같은 유튜브가 됐던 예. 또는 뭐 방송이 됐던 예. 허락하는 한 그런 어떤 그 계속 같이 호흡하는 예. 예. 시대 정신을 계속 천착하려고 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예. 그려보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를 위한 뭐 공론화 작업을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또 다르지 않고 싶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그 사모님께서도 같은 마인드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재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아무래도 가정 주부이다 보니까 예. 좀 생활에 대한 안정성까지 네네. 겸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예.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어오라. 그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네. 돈을 많이 벌어오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네. 정기남의 10년을
기원하겠습니다. 잘 찾아보고 공리하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뭐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 직업을 유지하실 것 같은데 부디 건강 관리, 목 관리, 또 코로나를 잘 피해서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그 제가 오늘자 인터뷰 준비하다가 다른 유튜브 이제 방송 막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 보니까 뿔테 안경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뿔테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지금 쓰고 예, 있는 예, 뿔테 예. 안경이 뿔테 안경이 많으시죠?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원래 뿔테 안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네. 이 안경으로 바꾼 적은 네. 한 뭐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3D 기술로 예, 예. 안경을 제작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비싼 안경이겠네요. 그렇게 또 비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안경점에 가서 우리가 되게 안경을 맞추는데 예. 요즘에 3D 기술로 예. 그 이른바 가장 그 뭐랄까 본인에게 맞게 딱 맞는. 딱 맞는 네. 그 안경을 그 개발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저 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예.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아. 회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회사를 그 뭐랄까 체인점인데 예, 예. 거기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예. 시험 삼아 해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제 커머셜이 허용된다면 그 안경 회사 이름도 좀 언급해드리고 네, 네. 저희도 좀 네. 뭐랄까요, 좀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네. 예. 뿔테 안경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또 얼마나 뿔테 안경을 사랑하시는지 싶어서 네. 제가 조사하다가 댓글로 본 네. 정기남의 뿔테 안경은 어디에서 왔을까? 네.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은 어쨌든 정기남의 10년 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답변은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시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오늘 뭐 길다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에 임하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단히 좀 창피스러운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좀 더 예. 인생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살아왔더라면 이 방송이 훨씬 더 값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역시 아직은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더 열심히 더 좀 그 개척하는 예.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한 10년 뒤에 인터뷰를 하면 네. 더 재미있고 예. 의미 있는 인터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종 TV나 라디오 매체에서 또 유튜브에서 정기남 교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뭐 보시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갑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나 저 사람 어디서 봤다. 나 저 사람 참 좋아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 있다면 저희 인터뷰는 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픽스 인터뷰 휴먼 오늘은 조선대 정기남 개건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인터뷰 휴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